자, 여러분 책은 도끼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박웅현이라는 카피라이터 광고 기획사에 이분이 쓰신 건데요.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책은 다시 도끼다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책은 도끼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이 도끼다라고 얘기하는 이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은 카피라이터로 유명을 한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카피. 저는 그 광고를 잘 보지 않아서 그 다음에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라는 카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의 생각을 진보시킨 카피들을 물론 이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낸 분이라고 합니다. 이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책은 도끼다라고 했을까요? 도끼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분이 그 도끼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감수성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보던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관찰도 더 잘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이러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트리는 도끼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스쳐 지나갔던 것들 그리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도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은 날마다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관찰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이렇게 뭐 풀어야 되는 숙제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든지 뭐 친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지나가는 그 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존재물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게 되면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이 울림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책은 도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책을 읽을 때 가능한 천천히 읽기를 바랍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를 이신 이분 같은 경우는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생각과 사고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읽겠죠. 이분이 판화가 이철수의 판화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쓰여져 있는 글씨는 한두 글씨 또는 한 귀절밖에 없지만 그 그림 판화 속에 그 보여지는 어떤 전해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곰곰이 보겠죠. 그래서 이분은 느리게 읽기를 권장하시는 분입니다. 기문에 그 자전거 여행으로 쓴 책들에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자두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아주 그 세세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흘려 지나갔던 것을 김우린이라는 그 분은 굉장히 그거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거는 김훈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관찰력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훈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더 잘 관찰하고 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웅현이라든지 또는 김훈이라는 분,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저자들 대부분이 고은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다 일상 속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찾아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해답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문제의 뭐 종착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그 삶 속,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선택이죠. 내가 행복하다고 선택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선택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두 한 알의 그 탱탱함과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영롱하고 빛나는 그 형태를 보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죠. 녹음이 푸르른 산을 보거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풀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고 오로지 돈을 세고, 그리고 도구적인 어떤 인생의 목적을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은 멀리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주변과 일상 속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선택이라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제가 그 불행하다는 마음이 들 때 이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읽어봅니다. 저한테 울림을 줄 여러 문장들,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책들의 그 울림을 줄 문장들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행복한 독서 책은 도끼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